안녕하세요. 지필평가에 대비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료 수집 방법들이 5가지가 있죠.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분해 놓은 것과 관계되는 시험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수능 6분 문제 정답률 38%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알아봅시다. 자료 1은 갑, 을의 연구 사례이고, 자료 2는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 A와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 일반적인 특징을 연결하여 A, B의 공통점. 공통점은 나아가 공통점이죠. 그렇죠?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1은 갑은 도심 재생 사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한 땡땡 지역의 도심 재생 사업 위원회가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집을 분석했다. 분석했죠. 그죠?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했지 않을까라는,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이러니까 질문지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료집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2차 자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자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헌 연구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이제 급한 마음으로 덜렁대다 보면 설문조사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설문조사 자료집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료집을 분석했다는 것,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헌연구법이다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지에는 도심재생사업 효과의 평가 및 주민 만족도, 사업 후 이웃 간 협력과 신뢰 정도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문헌연구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 줄 모르고 갑이 마치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을은 토론 학습 방식이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동일한 중학교 학급을 각각 한 개씩 선정하였다. 이러니까 실험법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각 교실에서 나타나는 학생 간 토론과 관련한 다양한 대화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건 뭐예요? 참여 관찰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2군데가 나왔죠. 그래서 갑에서는 문헌연구법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을에서는 참여관찰법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서 파악하기 위해서 2학급을 각각 한 개 학급 선정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험법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지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문헌연구법의 특징, B는 참여관찰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는 문헌연구와 참여관찰의 공통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이제 잘 찾아내고 메모를 해놓고 시험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 응답자 대본에 턱 걸립니다. 그죠? 질문지법으로 했으면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공통점은 아니죠. 이건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참여관찰법이기 때문에 나에 들어갈 수 없죠. 질문지가 면접, 순간, 질문지법, 면접법 이렇게 착각하면은 답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질문지과 면접법의 공통점인데 나에는
문헌연구법과 참여관찰법의 공통점이 들어가죠. 그 틀린 겁니다. 그죠? 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 효과를 관찰하기가 용어인데 실험법이죠. 이거는 실험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죠. 각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되고 지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자료 수집 방법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맞췄네요. 그죠? 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는 96%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A. 연구대상과 협조를 얻기 위해 연구대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레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질적 연구겠군요. 응답, 언어적 응답뿐만 아니라 표정 등의 의미의 면접법입니다. 그죠? 언어적 응답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그죠? 동일한 연구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는지 확인했다. 문헌연구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문헌연구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아까처럼 나오면 문헌연구법인지 어렵죠. 그죠? 기존 연구를 검토했다. 하나의 문항에 하나의 내용만 묻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수집한 양적 자료 중에서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대답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질문지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면접, 문헌연구, 질문지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강의에서 시 공간의 제약 이러면은 문헌연구죠. A가 뭐였어요? 면접법입니다. 틀렸습니다. B, C는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다 이러면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그런데 B, C 어쨌든 달리 B는 뭐예요? 문헌연구법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C는 A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은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가 질적 연구죠. 그죠?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여기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뭐예요? 질문지법이죠. A에 비해 A가 면접법이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A는 BC와 달리 수집된 자료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수집된 자료가 통계 처리가 가능한 것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입니다. 그죠? C는 A, B에 비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대상을 지칭하는 것은 질문지법입니다. 그죠? 대규모 집단을 C는 A, B에 비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분리하다. 이 자체가 이게 있는데 분리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도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해석하고 이 다음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분리하다 대상 질문지법은 유리한 겁니다. 그죠?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질문지법이 유리합니다. 근데 분리하다 생각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21학년도 수능 11번 문제 A, B, C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하나다 해서 가부 운동에 따른 행복 차이 A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200명을 대상으로 주당 운동 시간과 행복 수준 문항을 대답하였다. A를 활용하여 아마도 질문지법이겠네요. 그죠? 어른 노년층 인터넷 이용 양상에 대한 B를 활용하여 인터넷 동호회를 활동하고 있는 노인들의 대화를 통해 그러니까 면접법. 그죠? 비구조화된 것은 질문의 형식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조화는 틀이나 형식이 갖추어진 이 말입니다. 구조화라는 것은 틀이나 형식이 갖추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구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병원 음악 청취가 암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C를 활용하여 한 집단은 음악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단은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얘는 두 집단을 실험을 했군요. 그죠? 실험법입니다. A는 B에 비해서 조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 정서적 교감에서는 두 군데죠. 그죠? 면접법, 그 다음 참여 관찰법, 이렇게 이런 것들 빨리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는 이런 것들 메모를 빨리 딱 해갖고 여기다가 메모를 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해야 되죠. 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안하니까 내가 이거 잘 메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연습하다 보면 참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B는 A와 달리 언어를 매개로 이러면 질문지법, 면접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팍 나와줘야 됩니다. C는 B와 달리 조사 대상자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면접법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이 3번과 같은 선지는 면접법에만 해당되는 그런 선지입니다. 다른 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B는 A, C와 달리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은 파악이 가능한 다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문헌연구법은 주관적 인식하고는 관계없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주관적 인식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험뿐만 조금은 크게 관계없을지 모르겠지만 5번 C는 A, B에 비해 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다. 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은 실험법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23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3번 문제 보게 되면 고등학생 장사는 질문 초안이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 배달 음식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해서 예전에 비해 배달 음식 주문 횟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질문지 작성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경우 증가했다, 감소했다, 변함없다. 주문 횟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전에 비해. 자, 추상적으로 내면 안 되죠. 예전이라고 하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 한 달 동안 배달 음식 주문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모바일 앱, 업체 홈페이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3 해가지고 뭔가 4 있겠죠. 그죠? 지난 한 달 동안 배달 음식을 주문한 횟수는 총 몇 회입니까? 5에서 10회, 10회 이하, 15회 이하, 15회 초과. 지금 중복되죠. 이게 3번 경우는 앞에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빨리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그럼 지금 메모가 이렇게 각각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메모를 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되는데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 문제 심각합니다. 질문지에 편향적인 내용을 담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향되어 있구나.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 찬성 반대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언제 의미가 명확한가 추상적이다 그랬죠. 그럼 X. 그다음 E에서 응답 가능한 선택지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다음 중복된 내용 있죠. 그다음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XXO로 표시된 것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각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 의미 이런 것들 알아봅시다. 문헌연구. 기존의 문헌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도서관 같은 데 들러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거나 가설 설정하는데 가설은 틀릴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기 위해서 문헌연구법을 이용해서 내가 가설을 틀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자료 수집 방법하고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도서관에 가면 인터넷만 활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시간 공간 또 제약이 또 적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생활상 내가 굳이 조선시대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반면에 한계는 뭐예요? 문헌의 신뢰성이 낮으면 내 연구 신뢰성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문헌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실험법의 특징. 실험법은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나누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후 처치, 독립변이를 투입시킵니다. 그 한쪽 집단, 실험 집단에는 독립변이를 투입시키고 그렇지 않은 집단, 통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둘이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 차이를 확인하면서 이것이 효과가, 즉 독립변의 효과가 크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집단 나눠진다는 것. 종속, 독립변이에 따라서 종속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을 알아본다는 것. 장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실증적이고 객관화된 자료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효과적인 가설 검증을 통해서 법칙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제일 장점이 큰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계점은 실험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외부 변수, 오염 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외 변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의 차단을 막는 것이 어렵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법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제시해주는 이 과정은 실험실 실험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검사를 먼저 하고 그 사전검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 대상자를 배치하는 거죠. 그 속성이 같도록 배치해 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X, 즉 처치를, 독립변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 집단에서는 아무것도 투입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종속변을 사후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치가 나왔을 때 이 결과치를 갖고 비교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차이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차이도 발생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다는 얘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만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요 X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차이 어떤 차이인지, 요 두 개의 차이는 요 X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요거는 시간의 경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질문지법. 질문으로 구성한 후에 답변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쉽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거. 표본의 대표성을 합해서 결과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표본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죠. 그죠? 전집을 연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나머지 전집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장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얼마 공부했는지 50분만 하면은 확 결과를 알아낼 수 있죠. 그죠? 물론 그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채점하는 데도 걸리고 시험 출제하는 데도 걸리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다른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별로 많이 안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조사 결과의 통계 분석이 대체로 쉽다라는 거죠. 문맹자, 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시험 시간에 뜻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이런 경우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죠? 질문지 해수율이 낮을 때 신뢰도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성실한 응답. 예를 들면 이제 척도라고 하죠. 5점 척도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이렇게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 면접법.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구조화, 비구조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반구조화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반구조화는 구조화된 질문 어느 정도 있고 비구조화된 질문을 나중에 추가 질문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연구 대상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허용적인 분위기, 신뢰관계에 맺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솔직한 답을, 깊이 있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명자에게도 그걸 몰라도 됩니다. 말만 통하면 돼요. 내면적 깊이 있는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면접 중 비구조화된 그러한 질문지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한계점. 연구 대상자 선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면접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면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죠. 참여관찰법. 연구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그죠. 연구 대상자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고 기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주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부족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주변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포 형성이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왜?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생동감 있고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반면 한계점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례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관찰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기입될 수 있고 의도를 알게 되면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해보면 이제 경제성은 문헌연구법이 제일 경제성이 높은 겁니다. 이 플러스가 많을수록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경제성이 낮다 그 얘기예요. 조작화 정도는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문헌연구법은 조작화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법이 제일 조작화가 통제가 많이 된다 이 얘기죠. 참여관찰법은 통제하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개량화 가능성은 질문지나 실험법이 좋지만 둘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관 개입 가능성은 마찬가지 문헌연구법도 어느 정도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실험법이 아예 개입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 기억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른 자료수집 방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질적 연구에서 하느냐, 양적 연구에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양적 연구라고 하면 예, 아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를 평소에 잘 해놔야 됩니다. 집단간 비교, 예 이렇게 됩니다. 즉 양적 연구, 요거는 양쪽 연구죠.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이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가? 면접법하고 질문지법이죠.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죠.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이제 알아보게 되면 또 하나,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경험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가 이러면 이제 경험적 자료 수집 이러면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하는 상황이나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냥 반응하는 상황, 뭐 신체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주관적 인식하고 관계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러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경험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가 이러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 이제 조금 희박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관적 인식 같은 경우 실험법 같은 경우 조금 희박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죠? 그런 부분만 하고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것들 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 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23년도 수능 6분 문제 정답률 굉장히 낮다 그랬죠. 아까 확인해봤죠. 왜 낮으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문헌연구법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실험법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직접 관찰하고 토론 학습이 되니까 참여 관찰법이죠. 그래서 A는
문헌영법, B는 참여관찰법. 그럼 나는 둘의 공통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수는 질문지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거 딱 보면 이제 바로 이렇게 메모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 연구 동향의 성과를 하는 것은 문헌연구법. 그죠? 그래서,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정답률이 그렇게 낮았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착각 해설법을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실험법입니다. 물론 질문지법도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질문지법도 없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질문지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는 질문집과 면접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데 정답률이 낮은 것은 지금 착각.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료를 보고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그 부분을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덜렁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차근차근 이런 부분 꼭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 거의 뭐 정답률이 96%니까 다 맞췄다고 봐야 되죠. 연구 대상자 협조력, 연구 친밀한 관계, 응답뿐만 아니라 면접법이죠. 그죠? 이렇게 적고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문헌연구법. 하나의 문항에 하나의 내용만 묻고 있는 질문지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메모가 빨리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보게 되면 A는 B에 비해 자료 수집관에서 시공간적 제역, 시공간적 제역이 작다는 것은 문헌연구법이죠. 그래서 틀렸죠. B는 C와 달리 연구대상 언어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은 질문지법하고 그 다음에 면접법이죠. 그래서 A하고 C하고 이렇게 공통점이죠. 그런데 B는 이래 됐으니까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죠? C는 A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C, 질문지 아니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면접법이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A는 B, C와 달리 수집된 자료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통계 처리가 가능한 것은 질문지법입니다. 그렇죠? C는 A, B에 비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적합하다. 그래서 C가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5번이. 21학년도 수능 11번 문제 78%의 정답률이죠. A, B, C 값 운동에 따른 행복도 차이해서 성인 200명 대상 주당 시행과 행복 수준을 묻는 문항에 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질문지법이네요. 그죠? A가 어른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 양상 연구에 B를 활용하여 인터넷 동호회 활동하는 노인들의 대화를 통해 그러니까 면접법 비구조화된 형식이나 틀이 갖춰지지 않은 그 말입니다. 형식이나 틀이 갖춰지지 않은 병원 음악 청취가 암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C를 활용하여 한 집단은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단은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단어를 학습한 후 평가 문항이 되겠다. 실험법이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메모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선지에서 A는 A, 질문지법은 면접에 비해 정서적 교감, 면접법이 정서적 교감을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지. B는 A에 대해 언어를 매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둘 다 공통점입니다. 그죠? 질문지법과 그 다음에 면접법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C, 실험법은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의하는 면접법이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B는 면접법은
조사 대상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주관적인 인식은 다 해당된다 그랬죠. 전부 공통점이다. 그죠? C는 AB에 비해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다. 실험 부분이 통제 수준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는데 78% 나왔죠. 그죠? 그러면 왜 틀렸을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아마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답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것도 아마 정리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78%에 아마 골고루 반응했던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번을 제일 많이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3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3번 90% 정도 했는데, 자, 꼭 체크 드렸죠. 벌써 뭔가 추상적인, 구체화되지 않은 질문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했을 때 사용한 방법이 이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정 안 되면 나중에 3번 해가 기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방법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제시되어 있죠. 지난 한 달 동안 해서 계속 중복되네, 그죠? 중복.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편향된 그런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죠. 명확하지 않죠. 추상적인, 그죠? 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응답은 뭐 제시되지 않았죠. 3번 기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중복, 계속 반복되죠. 15회 이하에 전부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복된 게 있죠.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지문이나 제시된 자료에서 이 자료 수집 방법이 뭔지 구분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이나 한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같이 더불어서 공부해 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이먼 현상의 탐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